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도 이 앞전 시간에 딜이 있겠습니다. 산후조리사 직무교육이 되겠는데, 앞전 시간에 우리가 여자의 일생을 좌우하는 산후 100일, 100일간의 어떤 건강 수칙을 지켜야 될 것인가 라고 해서 우리 두 가지 차원을 또 들먹거려 봤습니다. 계절별 산후조리랄지, 또 지나치게 춥지도 덥지도 않고 이제 그런 부분을 하자. 또 가벼운 운동을 해서 어떤 활력을 갖자. 이런 부분 했죠. 자, 이 시간에 볼 부분은 이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일단 무리하지 않고 일상으로 회귀. 무리하지 않고. 자,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고 결국은 약 100일간 산후조리를 하는데, 그 산후조리하는 그 기간 중에 일단은 그 전에는 다른 일상적인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자기가 직장 생활을 했다든지 혹은 여타 자기의 어떤 자영업이랄지 생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업을 아이를 낳음으로써 대략적으로 이제 3개월 이상을 쉬게 됩니다. 근데 그 3개월간 결국 100일 정도 그 기간간 완전히 단절해버리고 그냥 자기가 했던 일들을 모든 걸 떨쳐버리고 100일 후에 다시 그걸로 돌아간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목도 무리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죠. 앞서 이제 출산해가지고 산욕기란 말을 했죠. 산욕기란 그 기간은 대략에서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6주에서 8주라 그랬죠. 6주에서 8주 정도 되면은 다시 원상태로, 적어도 12주 안에는 원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과연 그러면은 예전과 같이 본격적으로 일상생활을 언제 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제목도 그렇습니다만은 무리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데,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집안 식구들 빨래됐을 것이고, 청소됐을 것이고, 또 식사 준비될 것이고, 뭐 직장에 다닌 또 직장 마음, 워킹 마음도 어떻게 했습니까? 직장에 가서 또 복귀해야 할 그런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 더 플러스가 돼 있잖아요. 아이 키우기, 육아가 플러스 되죠, 육아가.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무리가 하지 않도록.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은 물론 자기 자신만의 방법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래서 앞서 말한 빨래, 청소, 식구들의 식사 준비, 이런 집안일은 3주 후부터 하자라는 거예요. 집안일은 3주 후부터. 3주 후라 그러면 대략적으로 3주 20일, 아까 우리가 말한 37일. 37일은 이야기했죠? 7일 곱하기 세번이니까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출산해서 21일 정도, 37일, 3주 정도가 경과하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집안일을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출산 후에는 또 이런 내용, 출산 후에는 태반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관절 보호 효과가 떨어지므로 평소 같으면 별 무리가 없던 그런 일상적인 자극에도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봤죠? 그래서 많은 이 엄마들이 산후에, 출산 엄마들이 그 산후에 육아, 일단은 육아가 하나 생겼잖아요. 다른 어떤 일에서 플러스 됐죠, 육아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육아라는 것을 더 곁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무리하게 집안일이랄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 느슨해졌던 이런 인대가 더욱더 늘어나서, 그 말은 결국 인대가 늘어난다는 것은 관절에 무리를 준다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관절 통증으로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특히 모유수유란 말 했죠. 모유수유. 그 모유수유하는 엄마의 동작들, 이런 동작들 또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이제 모유 수유가 이제 대표는 육아의 대표는 모유 수유가 되겠지만 이 모유 수유 자세가 관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야. 이게 또 문제겠죠, 사실은. 관절에. 왜 그러냐면은 저지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를 또 받쳐야 되고 밀착해야 되고 또 그러면 손목 인대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저지 만약에 이제 불어서 또 유축해야 될 때는 그걸 또 짜야 되겠죠. 손으로 절저. 그럼 손가락 관절에 또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 수유를 하다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아이의 무게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자세, 등, 어깨 이런 근육들 그래서 궁극적으로도 근육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유 수유에 의하여 또 상당히 많은 산모들이 근육통을 또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출산 후에 또다시 하나 출산에 플러스된 것이 육아라는 부분. 그 육아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모유 수유가 있다는 것. 물론 뭐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나라의 산모들의 50% 이상은 모유 수유를 하지 않습니다. 우유를 먹입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통계 수치라지 그런 걸 보면은 아이들의 그 병에 대한 면역력이랄지 어떤 저항력이랄지 그런 것은 모유 수유가 우유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또 정서적인 측면이랄지 이런 부분도 모유 수유가 좋아요. 근데 되지도 않은 뭐 몸매 관리랄지 물론 이제 젖이 안 나와서 이게 빈유 젖이 적다. 이런 차원에서 모유 수유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뭐 그 산모 엄마가 몸매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되지도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할 때 참 난감하죠. 물론 그것은 이제 뭐 엄마의 이기적인 욕심이랄지 엄마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산모의 자유예요. 그것까지도 뭐 산후조리사가 관여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는 것. 그런 것은 자칫 또 프라이버시 문제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굳이 터치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되지도 않은 이유라는데 그런 것이 아까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은 그 동작들이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들어지죠. 아이를 받치고 밀착시키고 또 손목으로 하고 또 젖을 짜고 막 이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깨 근육이랄지 이런 부분 근육통까지도 이어진다. 자, 문제는 앞서 말했죠. 이제 집안일은 3주부터 하자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출산해서 일주일이 지나면은 일단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물론 뭐 핵가족이면 더욱더 그러겠지만은 간단하게 밥상도 차리고 또 도우미의 혹은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의 목욕도 시키고 물론 이제 그 힘들어서 해야 될 청소, 빨래 이런 것은 좀 어렵죠. 그럴 것은 뭐 충분히 이제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요즘은 이제 뭐 가사 도우미랄지 이런 부분을 불러서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적응기가 지나게 되면은 적어도 이제 3주 정도 흘렀다. 회복이 잘 된다면은 그럴 때는 가벼운 집안일, 설거지, 세탁기 이용, 빨래, 청소, 정리 정돈. 또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인 체력이 요구돼요. 체력을 또 비축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비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낮잠도 자는 것. 왜냐하면 또 아이와 더불어서 있다 보니까 아이하고 뒤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똑같이 아이하고 같이 잠을 자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아라는 것이 플러스 되니까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합니다만은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니까요. 차라리. 출산하게 되면은 일단 정말 아이들의 특징은 뭐겠어요? 뭐 키워보면 알잖아요. 일단 제일 좋은 것은 들어 누워 있을 때 제일 좋아요. 왜 뒤집으면 불편해요, 이제 뒤집어도 괜찮아요. 기어 다니다가 서서 한번 다녀보세요. 제가 잘 쓴 말로 있어요. 아이들의 손은 망치보다 더합니다. 웬만하면 다 부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시집 갈 때 어떤 사람들은 혼수품을 아주 고급으로 해서 뭐 장롱을 해 간다든지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아이들이 부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남자 쪽하고 잘 타협을 해가지고 가구랄지 이런 부분은 대충 해가는 것이에요. 다음에 아이들이 다 컸을 때
새롭게 멋있게 하는 것이에요. 왜? 다 망가뜨린다니까. 자, 그런 아이들 육아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산모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과되는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출산 8주 이후에는 8주. 그럼 뭐 2달이 됐습니다. 이제 스스로 산모 스스로 가사일이나 육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이제 뭐 힘든 일은 남편이랄지 또 주변 사람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이제 당연히 이제 산업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생활제 일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은 직장 복귀를 준비해야 되겠죠. 벌써 2달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제 한 달, 다시 말하면 4주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이 일단은 이제 집안일부터 시작하는데 그 집안일을 시작한 시기, 일상으로 회귀할 때 적어도 3주 후부터는 그렇게 시작해서 8주까지 해서 가능하다면 이제 가벼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이제 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기가 잘 때 같이 수면 취하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제는 보세요. 아기가 보채고 밤중에라도, 아이는 그러죠. 언제 깨고 언제 잠잘 줄 모릅니다, 아이는. 물론 아이들은 잠을 많이 잡니다. 막 태어나서는 여러분들 24시간 중에서 20시간 이상 자요, 또. 막 태어나서. 잠이 이제 줄어들긴 합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그 잠이 계속해서 숙면을 취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도중도중 깨게 돼 있어요. 그럼 엄마도 뭐 깰 수밖에 없지. 아이하고 이제 이 생활 리듬을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제 낮잠을 아이가 뭐 1시간 잔다, 30분 1시간 잔다, 같이 자주는 거 좋아요. 왜? 또 깼을 때 같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자기 주변에서 도움을 주던 사람들이 다 뭐 시어머니랄지 뭐 친정어머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아이에게 어떻게 젖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고 또 울지 않게끔 또 얼려주기도 하고 또 목욕도 시키고 그러죠. 거기다 그것만 합니까? 앞서 말한 대로 이제 뭐 설거지, 청소, 빨래, 식사 다 해줘야 되죠. 왜? 특히 핵가족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아기가 밤에 버텼을 때 생각해 보세요. 밤중에라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러다가도 금방 또 잡니다. 아이들은. 근데 우리 어른들, 특히 이제 산모는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바로 금세 잠이 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그 산모들의 수면 부족이랄지 이런 부분. 수면 부족이 결국은 피곤함이 누적되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누적돼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시달리게 되면 몸의 회복도 안 되고, 그러므로 또 아주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서 와서는 안 될 산후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아기가 잠들 때는 일하지 마. 오히려 아기가 잠들 때는 같이 자자. 그 말이야. 같이 휴식을 취하자. 또 아기가 깨었을 때, 사실 깨었을 때 뭐 오히려 그때 설거지나 빨래 한 것이 훨씬 낫다는 거지. 그래서 산모는 숙면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남편이랄지 이런 주위 분들이 와서 애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오히려 숙면을 취하는 게 좋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외출 문제가 있는데, 이제 산후, 첫 외출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뭐 우리가 찬바람 쐬지 마라. 아주 결정적으로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울철에 또 여름철에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과연 언제 첫 외출의 타이밍이 좋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은, 일단 역시 이것도 산후 3주 정도 지났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말한 새 이래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새 이래 동안은 3, 7일 동안은 집에 있는 것이에요. 이 이후에 바깥 외출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일단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정도 되면은 다시금 이제 자기가 아이를 낳았던 그런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3주 정도가 첫 외출이고 4주가 되게 되면 한 달이죠. 한 달 정도 되게는 이제 시장 근처 장보기도 해야 되고, 쇼핑도 하고, 물론 아직도 이제 뭐 완전하게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장시간 운전을 한다거나 그런 건 또 장거리 외출한다 그런 건 좀 삼가야 되겠죠. 또 특히 이제 산모는 그 외부의 바이러스, 외 바이러스랄지 이런 것이 상당히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또 아이에게도 전염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외출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외출하고 와서는 당연히 이제 손발이랄지 얼굴이랄지 이런 부분을 잘 씻어갖고 아이하고 같이 맞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갑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그런 외출이랄지 이런 부분을 삼가고 가능하다면은 물론 3주 전까지는 아까 말했죠. 어떻게 하다? 가능하면 집에서 아이와 같이 더불어서 있는 것이고 첫 외출을 그 정도로 하면 좋다라는 것이고 일단 아까 말했지만 이제 실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있는 엄마는 어쩔 것이냐? 그러면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당연히 직장에 복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뭐 이것은 뭐 당연한 내용 아닙니까? 직장에 복귀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서 말한 산욕기라 그래서 대충 6, 8주라 그랬죠? 그렇게 지나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6, 8주 2달이니까 일단 외출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고 2달이니까 또 그로 말미암아 복귀 준비를 아주 착착 진행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출산휴가다 그러면은 산후 3개월 정도 되니까 그때는 이제 복귀 시점을 결정해서 특히 산모랄지 아이의 건강 상태도 체크해보고 만에 하나 체력 회복이 늦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회사에 복귀랄지 이런 부분을 미루는 것도 역시 뭐 회사와 합의하에 미루면 되겠죠. 이제 3개월 90일간이 출산휴가다. 그러면 결국은 유급 출산휴가인데 그래서 무급으로 한두 달 더 하겠다. 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일단 아까 문제했지만 이제 정기적으로 이 산모 아이가 뭐 산부인과에 산후 진료도 받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되니까 또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의사와 상의해서 복귀 시기를 서로가 조율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바람직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이런 문제입니다. 수유인데 수유라는 것 자체가 모유 수유도 있지만은 모유 수유가 아니더라도 수유 그냥 단순히 우유를 먹이는 수유는 어쩝니까? 그것도 때때로 시간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 이제 모유 수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요즘은 이제 그 직장 같은 데가 뭐 매딘 이상 이런 근로자가 있을 때는 아예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어린이집이랄지 또 놀이방이 있어서 거기서 시간 맞춰서 내가 모유 수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수유 문제가 좀 문제가 있겠죠.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죠. 자, 베이비시터라 그래서 아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간대에 베이비시터가 와서 그 아이의 수유랄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자기 아이가 아닌 베이비시터가 다른 사람 아이인데 얼마나 정성을 하겠는가. 사실 그런 것들도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꽤 문제화돼서 나온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경우에 특히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어쩝니까? 상당히 난감하죠. 자기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키워준 그런 베이비시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 그런 부분을 이제 고용해서 또 내가 직장 나가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부터 이제 서로 간에 그 적응을 하는 그런 기간을 가져야 되겠죠. 물론 아까 말했지만은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이런 기관에 맡겨서 뭐 직장에 가까운 거리에서 그런 걸 선택해가지고 아이에게 뭐 충분히 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랄지 그런 것을 잘 맞춰줄 수 있게끔 하면 좋겠죠. 또 이제 아이가 지낼 수 있는 어떤 환경 같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특히 아까 말했지만은 수유, 위생, 또 보육교사의 태도,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그런 보육교사들의 그런 잘못된 행태들, 그런 것들이 우리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면서 상당히 엄마들이 아주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마음의 통증, 산후 우울증.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뭐 무슨 산후 우울증이냐, 또 그것은 오히려 과거에는 읽지도 않는 병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렇게 유세를 떠냐, 이렇게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뭐 그런 것들을 항상 과거와 대비해서 말하면 그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뭐 요즘에 나타난 그런 질병인데 또 그런 현상인데 그걸 가지고 과거에 자꾸 과거에서 우리는 뭐 애 낳고 뭐 하루 지난 뒤에 밭에 가서 일했다. 이건 그때 상황이고 그때 상황에서는 우울증이 걸릴 이유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애 낳고 또 2년 후에 또 낳고 해서 어떤 집이 10명을 낳잖아요. 그럼 20년 동안 얘만 낳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우울증이고 무슨 스트레스고 이것이 걸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지. 맞습니다. 그 농업사회에서 허덕이는 사회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이에요. 이런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현대병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랄 때 시간적 여유가 있어 생긴 병이에요. 바삐 돌아가는 상태에서는 그런 병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과거와 비교 결부시켜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것은 아주 넌센스랍니다. 특히 이제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이 산후조리사들 입장에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산모를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칫 농담이라도 산후조리사가 그런 이 얘기를 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통증, 산후 우울증을 가지고 보겠는데 일단 산모가 아까 말했죠. 뱃속에 담고 있을 때 편하다고 했죠. 일단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24시간 아이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럼 산모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환경이잖아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을 잘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또 몸의 회복도 하면서 그런 것을 주변에서 산후조리사랄지 주변에 남편이랄지 친지랄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왜? 자칫 그게 안 되면은 산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아이가 만약에 또 어떤 아이가 계속 울어대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이 생활 리듬이 깨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또 산후 우울증이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이제 핵가족화 돼 있고 아이도 많이 낳지 않는 출산율이 낮은 상태에서 오히려 생기는 병이에요. 과거처럼 그냥 뭐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라는 그런 7명, 8명, 심지어 10명까지 그런 상태에서는 감히 사실은 이런 산후 우울증 말할 수도 없고 오지도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역시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는 산모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앞서 봤던 이 산후풍 못지않게 이 산후 우울증, 산후 후유증 이것은 대부분 이제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까 산후풍이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스트레스보다는 보온을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뭐 찬 기에 자기 신체를 맞겠다든지 그런 경우 어떤 외부적 환경이겠지만은 이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이것은 내부적인 환경입니다. 그 내부적 환경이 결국 뭐냐? 스트레스란 거죠. 그래서 자칫 이런 산모의 마음의 건강을 체크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 스트레스가 산후 우울증,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방금 제가 말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철저하게 과거와 달리 특히 과거는 확대 대가족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사실은. 아이 낳고 며칠 안 돼서 또 역시 식구 10 몇 명 뭐 이렇게 밥도 지어야 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핵가족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남편을 중심으로 한 가족들, 또 산모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최대한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또 산모의 긴장을 풀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또 산모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게 가장 정신건강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만들 것이고 그게 궁극적으로
산후 우울증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정신건강인데 휴식도 충분히 취하고 편안한 마음도 갖고 아주 이제 문제는 정서적인 안정입니다. 자, 정서적인 안정.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긍정적 마인드. 마음의 병이다 그러잖아요.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물론 우울증을 뭐 요즘은 병이라 해서 치유하기도 합니다만 우울증을 사실 우울증은 정신적인 감기라 그래요. 정신에 어떤 감기란 건 뭡니까? 감기라는 것은 우리 1년에 뭐 몇 번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지나간 것이다 그러지. 근데 그것이 심해지면은 결국 아주 깊은 정신병으로 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아주 회복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 그런데 그럼 왜 산모들이 정서가 불안정할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지금 통계로 봤더니 그런 부분 나와요. 최근에 출산 여성의 50% 정도는 산후 우울증을 경험한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타이밍, 언제 이 산후 우울증이 가장 극에 달하느냐. 대략적으로 출산해서 3, 4일, 5, 6일. 그때 최고조더라. 그러다가 한 1, 2주가 지나면 자연히 사라지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 금방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대략 한 20% 정도는 사라지지 않더라. 그것이 심각해서 산후 우울증이 나타나더라. 라고 말한 건데, 이제 왜 여러분들 이제 아까 말했지만 불안정한 산모들 왜 정서가 불안정하냐? 그것은 아까 제가 말했죠. 출산 후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뚝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 몸 안에서 이루어진 임신 전, 임신 중, 또 출산 후 이 호르몬 변화가 극심하게 다르더라고 말이야. 그렇게 호르몬 변화가 다르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도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똑같이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아까 출산 3, 4 내지 5, 6일 같을 때 굉장히 심합니다. 바로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호르몬 변화가 바뀌게 되니까. 그것이 한 1, 2주 지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원상복귀가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것이 원상복귀가 안 될 때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때 겪는 이 불안 정서에 대한 불안정,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산모들 특징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적어도 그전에는 마음대로 외출도 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 수다도 떨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애를 출산하고 분만하고 나서는 뭐 적어도 3주 이상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외출이 또 자유롭지 답답하잖아요. 또 몸 이곳저곳은 아까 말한 뭐 관절이랄지 이곳저곳은 또 이완 릴렉스 돼가지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저리고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참 대책 없는 어떤 불안감, 부담감 그런 것들이 결국 뭐 책임감과 더불어서 산모에게 스트레스로 온다는 거지. 또 아이를 낳고 나서는 나의 과거의 날씬한 몸매가 어디로 갔을까라는 거. 이제 이런 정말 출산 전에 마음껏 누렸던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그것이 산후 우울증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했지만 또 아이를 24시간 아이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씻기고, 입히고, 젖주고,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씻을 시간도, 화장할 시간도 없죠. 또 수면도 부족하죠. 자, 이런 것들이 우울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불안정한 산모들이 정서겠죠. 자,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제 나타났을 때 이제 상당히 산모들에 있어서는 걱정이죠. 그렇다면 자, 산모 우울증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한 8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물론 이게 완벽한 퇴치 방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것이지. 이제 출산을 했기 때문에 몸 이곳저곳이 아프잖아요. 사실은 몸이 아프면은 정신도 아픈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은. 그래서 그런 몸이 아픈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어떤 진단해서 치료를 받고 그런 신체적인 그런 부분이 치료가 된다면
사실 생각해서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픈 것이에요. 그런 것 보면 치유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 또 이제 마음도 치유가 된 것입니다. 우울증도 없어지죠. 그리고 일단은 24시간을 아이와 같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남편의 도움이랄지 주변의 도움으로써 충분한 휴식을 갖자는 것이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남편도 공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후조리사들은 그 산후조리사가 뭐 도우미가 돼가지고 어떤 게 뭐 출퇴근하면서 그 베이브 시터처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서는 물론 잔소리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남편이랄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 이제 특히 산모에게 어떤 편안함을 가져주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게 좋습니다라고 조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주 완곡하게 해야 되겠죠. 자꾸 그것을 이제 간섭하는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은 자칫 요거도 먹은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화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거 좋겠죠. 대화가 단절되면 또 이것도 우울증인 것이에요. 그 실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 수다를 떨고 싶은데 못 떤다. 그래서 뭐 이웃, 동료, 또 같은 산모들, 또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편의 도움이 또는 지지가 철저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극약 처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편의 도움이.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산후에 남편도 우울증이 걸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남편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그 산모인 아내를 도와주고 지지한다면은 좋겠죠. 주변 사람들 끊임없는 관심, 사랑, 앞서 말한 이제 대화를 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해서 이런 관심, 사랑.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낸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엄마가 됐다. 엄마가 됐다는 부담감, 엄마로서의 책임감, 엄마로서의 의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그러잖아요. 여성이 엄마가 되기 전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다 그러죠. 물론 그렇게 엄마가 강하다, 다 엄마가 강한 건 아니겠죠. 강한 것은 모성애라는 측면이니까 그런 지나친 심리적 부담 가질 필요 없고 또 산모 스스로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그런 걸 극복하는 것. 이것도 사실 아까 남편의 도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고 또 항상 그러죠. 우리가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운동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아주 심한 운동은 아니겠지만은 무산소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에 따르면 무산소 운동은 스트레스 해결을 못 한답니다. 스트레스.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는 그런 좋은 약이다 그래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으로서 우울증을 해결한다.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했죠. 결코 병은 아니다. 왜? 우울증이라는 것은 정신적 감기다 그랬죠. 그러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또 우리 산후 가장 큰 엄마들의 정말로 골칫거리. 엄마들에 있어서는 정말 떨쳐버리고 싶은 산후 비만입니다. 산후 비만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밥상에서 야기된다라고 말한대. 일단은 이제 산후 출산으로 인하여 아이에게 뺏겼던 그런 영양분들을 충분히 회복하기 위해서 칼슘, 철분, 단백질, 비타민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게 부족하면은 빈혈, 골다공증 이런 게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넘쳐서 문제입니다. 지금은 영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 과잉이어서 문제다 그래요. 과잉이다 보니까 뭐 동물성 고단백, 고지방, 오히려 그런 것을 회복하는 시기에 섭취하게 되면은 노폐물이 더욱 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산후 비만의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과거는 못 먹고 헐벗을 때니까 그럴 때는 뭔가 많은 영양분을 보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인데 지금은 거꾸로다니까 과잉 영양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골고루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짜서 먹자는 것이고, 이제 방금 제가 말했지만 비타민,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 자극적인 음식 피하기. 그렇습니다. 산후에는 밥 같은 경우는 현미밥, 잡곡밥, 미역국. 그렇죠. 특히 이제 생선이나 두부로 단백질은 그런 데서 섭취하는 것이고,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은 나물, 채소, 샐러드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후 음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미역국, 칼슘과 요도 등 무기질이 풍부한 함유가 있다 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해준다. 그것은 실제 우리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모든 산모들은 또 산후조리원이랄지 산후조리사들이 이야기할 때 미역국은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조상의 지혜예요, 이런 것이. 거기에다가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된장국, 콩나물국, 또 아주 시금치국 이런 것들을 실증이 나지 않게끔. 사실은 미역국만 계속 먹으면 질립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특히 산 후에는 위에 자극을 좀 매운 음식, 짠 음식, 지나치게 찬 음식, 특히 또 기름기가 많은 것, 이런 걸 빼야 됩니다, 담백하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튀기고, 부치고, 볶고, 삶고, 튀기고, 이런 걸 먹었지만은, 산 후에는 가능하다면 찌거나, 삶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지. 찌거나, 삶은 것이. 또 차가운 음식이랄지 질기고 단단한 음식 안 먹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산모들의 임신이나 출산을 해서 잇몸이 이가 들떠 있습니다. 자칫 이제 못 씹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지. 그리고 밥은 가능하다면은 한꺼번에 많이 먹은 것보다는 적게 먹으면서 중간에 간식도 어느 정도 하고. 이런 특히 인스턴트라든지 이런 것은 피하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영양을 골고루 하자. 그러나 과하지 않게 하자. 제가 얘기했죠. 앞서 말했지만은 영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영양, 과섭취가 문제다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산모들 출산한 과정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산모들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은 이제 빈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산모들에게는 어떻게 철분이 풍부히 들어있는 그런 식품들, 시금치, 간, 육류, 생선 이런 섭취. 실제 우리 약국에서는 철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약도 팝니다. 사실 그것도. 그리고 또 임신과 출산을 해서 칼슘이 많이 소진됩니다. 칼슘이 소진되게 되면 골다공증이랄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칼슘을 많이 하는데 칼슘은 아까 다시다 미역도 좋지만 콩, 시금치, 채소, 멸치 이런 것, 생선, 요구르트, 치즈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그런 부분으로서 섭취해주는 좋고, 단백질은 역시 기력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특히 근육이랄지 인대 이런 것을 더 단단하게 해주고, 바이타민은 생리작용을 도와주죠. 면역력을 향상시켜주고, 그래서 생채소, 과일, 나물 이런 것들을 골고루 영양이 골고루 섭취하게끔, 그러나 문제는 과하지 않게끔 그런 얘기겠죠. 특히 이제 산후 보양식이라 그래서 많이 먹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늙은 호박, 가물치탕, 잉어, 꼬리곰탕, 잣죽, 들깨죽 이런 것들을 적당히 산모에게 제공됐을 때 아까 말했듯이 골고루 그러나 과하지 않게 가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이고, 자 산모들의 최대 고민이 뭐냐? 최대 고민은 산후 비만이라. 자 산모들의 최대 고민 그러면은 산후 비만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아가씨 때 몸매, 결혼하기 전에 몸매, 아이 임신하기 전에 몸매 돌아간다는 로망이죠, 사실은. 그래서 실제 이제 산모들을 보면은 출산 6개월 후 몸무게가 대부분 평상시보다도 약 3, 4kg 늘어났다.
물론 이제 뭐 10kg, 15kg가 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 또 양수, 태반 실제 그렇게 해봐야 3 내지 5k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금세 다 몸이 가벼워질 것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산모들이 왜 체중이 안 빠질까? 산후 기간 중에 잘 먹잖아요. 잘 쉬잖아요. 또 각종 보양식을 과도하게 섭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단백질, 고영양. 또 오늘날 시대의 그런 환경 상황이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출산이 돼서 한 3주 후 정도 되면 몸을 가볍게 움직이자 그랬죠. 또 그때부터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산후 100일, 이제 석 달, 열흘, 100일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걷기, 조깅, 달리기, 이런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과거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물론 이제 안 좋은 방법이 있어요. 살을 빼겠다라는 의미에서 밥을 굶는다. 이건 또 금물입니다, 사실은. 특히. 그러니까 산후 다이어트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단백질, 칼슘, 철분 이런 결핍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는 것. 이런 부분. 뭐 최근에는 모유 수유가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뭐 지금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그런 게 계속적으로 이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신 중 다이어트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죠. 아이를 임신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간다. 뭐 아이 낳고 한 달 만에 그렇게 됐다라고 연예인들을 세워서 광고를 하는 경우 있죠. 그것은 사실은 뻥인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임신 중에 만약에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했다. 오히려 태아에게 위험한 것입니다. 왜? 태아에게 가야 될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중에 태아가 태어나서도 자칫 성인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임신 중 다이어트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산해서 충분히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뒤집어서 골고루 한 것 자체는 좋은데 과잉 섭취한다거나 계속해서 고단백, 고지방 그리고 누워서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그게 출산 후 다이어트입니다. 아니, 출산 후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출산 후 비만도 스스로 산모가 자행한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특히 이제 산후조리사의 어떤 조언이랄지 도움이랄지 이런 부분으로서 해준다면 또 그것을 충분히 산모가 받아들인다면은 결코 이 산후 비만이라는 것은 없앨 수 있다. 그것은 결국 뭘로 해결되냐? 밥상으로 해결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앞서 말했듯이 이제 산후 100일이 여자 일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살펴봤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산후조리사의 입장에서 산모에게 주지를 시킨다면은 아마도 100일을 잘 보낸다면은 평생을 건강하게 어떤 산후풍이랄지 또 산후 여러 가지 질병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할 부분은 어떤 것이냐? 일단은 엄마가 행복해야지 아이도 건강하다라는 부분인데, 역시 이제 그것도 산모로부터 모든 게 약이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마지막 파트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